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인지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원인학원의 수학팀장을 하고 계시는 한희재 메타인지 수학학습 소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이 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한 양을 이제 보거든요, 애들이. 네네네. 사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얼마만큼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의미 없이 100문제를 푸는 것은 공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래,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체크하는 거는 좋은데 이 수많은 유형이나 이렇게 양이 방대한데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된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양은 조금 줄이더라도 선별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강남 기출 같은 것도 다 유형이나 종류별로 라벨링을 해놨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그냥 메타인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다 풀려고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딱 풀어놓고 남은 시간에 이제 도전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너가 약한 단원을 저희가 주로 보강은 하지만 너도 스스로 뭐가 약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그 1등급 때 애들한테 할 때는 보면 모니터링을 되게 주관식으로 하잖아요. 네. 얘가 진짜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는지를 주관식으로 보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보완하는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첫 번째, 내가 왜 틀렸는가. 네. 두 번째, 다른 풀이 방법은 없는가. 이걸 중심으로 이제 애들이 보면 오답 원인도 분석하고 대안 풀이 방법도 정리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걸 AI를 도입하니까 상당히 빨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피드백이. 네. 재작년인가 6월에 보면 수능 4등급 받은 애가 1등급 된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작년에는 되게 한 2등급씩 다 올랐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수능에서. 네. 근데 내신은 작년에 보면 적용하면서 딱 보니까 서로 학교마다 너무 틀려. 우리 지금 보면 AI에 넣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내신 시험은 학교별로 너무 선호하는 문제의 편향성이 너무 큰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는 이 문제를 너무 좋아해서 몇 년째 계속 내더라. 그런 학교적인 특징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분석을 이렇게 AI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라벨링하고 하면서 그런 걸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는 3년치를 분석해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주관식으로 냈다가 객관식으로 네. 냈다가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내가 3년을 계속 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제하는 소스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애들이 계속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애들에 대해서 메타인지 학습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애들은 만약에 3년에 비슷한 문제가 살짝 결만 바꿔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걔네 세 개가 같은 건지를 파악을 시키는 게 저희 학습법의 일단 주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단계에서는 그게 같다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이 학교는 이런 이제 유사 문제를 계속해서 변형해서 내는 특징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거는 꼭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섞여서 나온 거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보면 어떻게 기억에 더 잘 남게 할 건가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학원에서 저희가 면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그게 하는 그 핵심이죠. 원칙이 정말 핵심이더라고요. 선생님만의 어떤 수학교육의 어떤 철학 내지는 좀 거창한 것 같은데 프레임이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의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요새 학생들은 그 자기가 모르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자기 모르는 거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요새 학생들을 모두 관통하고 있는 문제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초개인화 전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모두 푸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원에 어떤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에 맞춰서 공부 전략도 따로따로 이렇게 좀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도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이제 학생의 공부 효율이 향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애들한테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수학을 대해야 되는지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수능도 요 2, 3년간의 기조 변화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킬러 배제 방침이 나오고 내신은 이제 고교 학점제 적용되면서 지금 공부하는 수학 방식도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내신 출제도 조금 바뀔 것 같은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처음 고1 학생들이 2022 개정 그렇죠,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학교별로 접근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분류를 하니까 한 크게 세 개 정도 분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턴이 크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냥 순전히 타임어택의 성향을 띠는 학교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문제를 내는데 이 변별력 문제를 약간 수능이나 모의고사 스타일로 내는 학교들이 있고 이제 이런 학교들은 다 보면 부교재를 다 수능 연관서를 EBS 교재를 쓰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EBS 교재 말고 그 외의 교재들을 부교재로 하는 학교들은 다 보면은 약간 경시대회 문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아, 네. 약간 그런 스타일로 수학 문제들을 출제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인트로를 보면 뭐다, 뭐 어떻게 전개된다 이런 정도만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사례 네. 분석하면서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 풀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